모든 뉴스의 시작, 뉴스 스타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뉴스 스타트에서 진청규 통일TV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지난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지난해 12월 19일 성유보 특별상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아, 예. 그 성유보 특별상위원회에서는 시상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도 북한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모두가 북한 취재를 포기했을 때 북한 취재를 시도해 북한 보도에 물꼬를 탔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요. 뭐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수상 소감을 한번 짧게라도 밝혀주시죠. 예, 아주 큰 상을 받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성유보 선배님은 사실 제가 그 한겨레 신문 처음에 시작할 때 초대 편집국장님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편집위원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성유보 편집위원장님께 배우면서 기자 생활을 했지요. 또 그래서 각별에 참 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4회 이렇게 성유보 특별상을 받아서 더 감회가 새롭고요.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진청규 대표님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시고 북한을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도 북한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느 곳을 다녀오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바로 이제 지난해가 되네요, 벌써. 네. 12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보통 가면 이제 취재 기간에 따라서 뭐 2주, 그리고 조금 짧으면 열흘. 네. 그 정도 이렇게 취재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다니다시피 하는데 어쨌든 지난 12월에는 이제 그 금강산의 겨울, 그리고 이제 마식령 스키장, 네. 그리고 이제 원산 등지를 해서 이렇게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연말에 다녀오셨는데 그 새해가 이렇게 되면서 좀 북측의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만나보시는 분들 이런 분위기. 새해를 맞는 기분들은 뭐 좀 더 진짜 2019년 새해 좀 더 우리 남북 관계, 그쪽에서는 북남 관계, 그리고 네. 이제 조미 관계, 북미 관계가 좀 활발히 돼서 좀 이 제재 국면이 좀 풀리고 이렇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들을 아주 갖고 계시죠. 네. 저희도 좀 진청규 기자님처럼 자유롭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그 다녀오신 것 중에서 가장 좀 인상에 남는 곳은 어디셨는지? 뭐 다 남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특수 상황에서 제가 또 이렇게 거의 이제 이렇게 다니다시피 하니까 아무래도 더 좀 유심히 보게 되고 또 좀 더 정확히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특별히 뭐 하다는 것은 사실 제가 지난해 벌써 이제 여름이 되네요. 네. 개성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네.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뭐 남쪽에서야 제가 이제 88년도 한겨레 신문 창간 때 이제 판문점 출입 기자를 해서 이제 북쪽을 처음 이렇게 접하곤 했는데 거의 이제 30년 만에 이렇게 북쪽 지역에서 또 보는 아주 진짜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지금 많이 좀 뇌리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하자면 이제 금강산의 단풍. 정말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그렇게 풍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조금만 감정을 잡으면 자연에 정말 너무 심취를 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아주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에 아주 정말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방 강연 다닐 때나 이렇게 해서 그 금강산 겨울은 사실 가을은 지난해 10월에 다녀왔죠. 그때도 한 2주 왔는데 2주 중에 한 뭐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그때 날씨가 좋지 않긴 했는데 마침 군데군데 이제 이렇게 맑은 날은 오히려 더 좋았지요. 그래서 이제 단풍을 기가 막힌 단풍철에 봤고요. 우리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 코레일에서 광고 보면 그 백두대간 하면서 뭐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 아주 첩첩산중에 정말 숨이 멎고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아름다움에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 자연이. 그래서 그 해설원이 그래요.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자는 결코 허언이 아니고
우리 이 주권방송 시청자분들께도 정말 왜 보면 뭐 버킷리스트라고 있죠. 죽기 네네. 전에 뭐 내가 꼭 봐야 될 곳. 우리 김영란 기자님께도 꼭 권합니다. 금강산을 혹시 보셨더라도 가을 단풍의 금강산 네. 이것만큼은 꼭 진짜 죽기 전에 한번 뭐 세상 어느 분이나 그리고 특히 우리 한민족이라면 더욱이 꼭 좀 제가 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추천. 예. 정말 한번 죽기 전에 금강산의 단풍. 물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답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겨울도 바로 12월 달에도 갔는데 뭐 나름대로의 또 아주 멋진 이 정취를 볼 수 있고요. 가을 단풍은 정말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팔담이라고 그 팔선녀의 전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마침 이게 맑은 날은 아니었어요. 그 안개가 끼면서 싹 이제 거치면서 뭐 이런 10분마다 날씨가 변한다고 그러죠. 백두산도 그렇고 금강산도 아주 뭐 일기 변화가 심한 곳인데 어쨌든 안개가 거치면서 싹 올라가는데 거기가 그 팔선녀, 그 나무꾼과 선녀들 저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 그 선녀가 나풀나풀 선녀 천사의 옷을 입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저희 표현력이 부족하지 오히려. 뭐 사진은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된다. 직접 가서 보시면 정말 아주 뭐 꼭 보시기를 권해드려 마지 않습니다. 두 눈에 담고 가슴에 다 와야 되는 곳. 평생 아마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금강산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좀 이따 우리 좀 말씀을 나눌 건데 올해 북의 신년사에서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전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겠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 우리 진청규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님을 우리 국민들도 눈으로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짧게 여쭤봤는데 그 북측 분들의 이제 분위기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는 분위기가 되게 희망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북에서 새해맞이 공연 한 걸 보니까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김일성 광장 한가운데서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한 자신감과 뭔가 있다 이런 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좀 연말에 갔을 때 북측에 뭐 안내원이나 같이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해주셨던 지난해 평가 어떻게 돌아온다 이런 게 있으신지. 예, 그건 뭐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몇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건대는 오히려 저는 뭐 찬물을 끼얹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난 그 4.27 판문점 정상회담 그리고 바로 5월에 또 북측 통일각에서의 또 하루 만에 또 그냥 전화로 하셔가지고 서로 정상이 보는 이런 뭐 아주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상황. 그리고 뭐 이제 6.12 조미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9.19 평양 정상회담. 이게 사실 숨가쁘게 왔거든요. 그렇죠. 북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그 9월 19일 평양 릉라동 이제 15만 평양 시민의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지는 몰랐다. 그리고 보니까 진짜 또 미남이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막 진짜 이렇게 급진전으로 이루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 사실 한 발자국도 나간 게 없거든요. 오히려 한 발자국 나간 게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라고 그럴까, 뭐라 그럴까, 약간 뭐 좀 더 희망찬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겠는데, 그러면서도 조금 못내 아쉬운 듯한 이런 거 좀 뉘앙스를 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조금 더 어떻게, 좀 더 무슨 뭐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정말, 우리 같은 민족의 좀 이렇게 협력, 상호, 뭐 이런 걸 좀 기대를 좀 한 것 같은데, 뭐 한 발자국도 못 나고 심지어 뭐 남북 철도, 착공식조차도 이렇게 뭐 그냥 착공은 했으나 실제 공사를 못하는 그 착공식 자체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런 데 대한 뭐 좀 아쉬움이라든가 뭐 조금의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해에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민족끼리 그분들은 뭐 우리 민족끼리를 항상 외세를 좀 이렇게 떨쳐 일어나서 뭐 우리 민족끼리 좀 힘을 합쳐서 하면 못할 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곤 하시는데 그게 뭐 저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하여간 좀 외세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기대는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뭐 좋았지만 네. 북측이 보기엔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면요. 겉으로 다 좋았죠. 그리고 사실 지난 70년 동안 하지 못한 것들을 1년에 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북측분들도.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사실 그분들 표현대로 뭐 바늘 하나, 나사못 하나, 기름 한 방울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진짜 지구 역사상의 최악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이 제재에서 뭐 한 발자국 나가지 못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답답하고 좀 아쉬움이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건 이제 북측분들뿐만 아니라 더 통일의 속도가 빨라졌으면 하는 우리 남측이나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네. 더 가서 우리 민족이 더 큰 성과를 내왔다면 뭐 2019년 더 화려하게 특히 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그것이 좀 안 된 것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그런 것도 북측분들의 뭐 전체적 평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렇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18년 남북관계, 북미관계 상당히 초반엔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갈수록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는 9월 이후에 뭔가 있었지만 뭐 좀 실속이 없어 보이고 북미 관계도 가다가 뭐 이렇게 더 진전이 안 되면서 뭐 북에서는 뭐 극기야 병진 노선이 부활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2019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모든 이제 남측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눈이 평양으로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1월 1일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우리 진청규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어떤 말이 나올까 어떻게 좀 이야기가 나올까 진짜 전 세계가 이렇게 한 나라의 신년사에 이목을 쏠린 것은 아마 유사일에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만큼 북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자력갱생 네. 더 이제 뭐 자력갱생은 뭐 그 선대에 붙어 있었던 말이고 저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자활경제의 완성이다, 자립경제의 완성이다. 뭐 지난해 이런 말을 들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뭐 벌써 그 4월에 노동당 전원회의인가요? 그때부터 벌써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선포했거든요. 네네. 네, 이제 더 이상 핵 개발하지 않고 뭐 핵 연습장 없애고 로켓 탄도 로켓 그 시험 발사대 없애고. 네. 뭐 그때부터도 이제 사회주의의 경제 강국 건설에 총매진을 한다. 그 연장선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 지난해 밝혔던 사회 경제 총진구를 그렇죠. 이 선언에 따라서 쭉 총력 집중하고 있다. 그게 여전히 이제 북에서 앞으로 갈 올 신년사에서도 뭐 충분히 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했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뭐 우리 남쪽에 대해서는 금강산, 네.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을 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이 언제라도 마음을 헤아려서 뭐 언제라도 조건 없이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또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그 두 가지만 저는 일단은 풀어도 상당히 조금 우리 이 남과 북의 이런 좀 숨통이 좀 트이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뭐 조금 더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그 하던 것이 멈춘 것이라도 새로운 것은 뭐 조금 뒤에 두더라도 하던 것이 멈춘 것만이라도 좀 진행이 되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금강산 개성공단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뭐 이런데 신년 기자회견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좀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또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께 보내줬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알 수 없는 얘기를 통해서 올해 남북관계에서 두 정상이 힘을 합쳐서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진청규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북의 신년사를 보다 보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자력갱생이더라. 자력갱생하고 지난해도 그런 데서 많은 성과도 있었다. 근데 솔직히 남측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엔 자력갱생이란 단어를 알아도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북에서는 이걸 어떻게 진짜 실천하는지 뭐 건설장에서만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저는 이제 제가 2017년 10월부터 이제 진짜 오이사조치 이후에 우리 한국 국적으로는 유일하다시피 제가 이제 취재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2017년 10월만 해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죠.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진짜 수백만 명이 이렇게 불상사를 당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을 세계에서 그 어려운 시기, 그때도 상당히 제재가 강했을 때고 그렇죠. 지금 1년 햇수로 2년이 지나고 2019년 벌써 1월인데 벌써 10 몇 개월입니까? 12개월, 13개월, 뭐 14개월, 15개월이 지나가는 데에도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제재 문제에 있어서는. 예. 그분들도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의아해했어요. 거기 이제 광복거리 상업 중심이라고 백화점이죠. 광복백화점이라든지 뭐 미래상점이라든지 보통광 상점이든지 그 상점에 가서 보면 10월에도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벌써 햇수로 2년이 돼 가는데 그때도 우리 남쪽 분들이 많이 놀랬죠. 그 상점에 물건이 이렇게 많이 전시되어 있는 걸 거고. 보고. 그래서 저는 지난달에도 가서 보면 물건이 오히려 줄어들고 왜 수입되는 게 없고 일절 그런데 오히려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요만큼도 줄어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스럽잖아요. 우리는 뭐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수입도 그렇죠.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담당자나 이렇게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이게 진짜 기름 한 방울 나사 못하나 바늘 하나 들어오지 못하는 이게 지구상에서 지금 최악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이 땅에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좀 이렇게 자꾸 위축되고 물건도 없어지고 소비되고 물자가 어쨌든 부족하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이렇게 흥하는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뭐요? 하니까 진 기자님 잘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활경제의 완성으로 지금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을 해내고 없어도 없는 와중에 해서 해내겠다는 겁니다. 해냈다. 그건 뭐 저도 참 궁금하고 한데 뭐 눈으로 볼 때는 뭐 전혀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제재를 가하면 뭐 평양 시내 자동차가 전부 스톱을 하고 주유소에 수백만 미터의 차들이 뭐 늘어서고 멈춰서고 뭐 다들 이렇게 될 것인데 전혀 그런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도 놀라워요. 물어보니까 그분들 말로는 자립경제, 자활경제의 완성이다. 그 제가 이제 강연 다니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여러 군데 가보지만은 학교에 가면 참 사실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종이가 좀 부족해요. 종이의 질이 조금 떨어지고 종이의 원료가 뭡니까? 나무죠. 펄프 아닙니까? 나무는 화학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무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인천하고 그러고 원목들이 엄청 수입하지 않습니까? 북쪽은 나무도 없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입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이 원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종이가 좀 아주 사정이 안 좋고 지난 7월인가에 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뭐 신의주 방문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호통을 쳤다, 뭐 한심하다, 뭐 당신네들 겨울잠 자고 있냐, 다 현지 지도하면서 그런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영란 기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의주에 갔을 때 7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양에 있을 때인데 갈대밭을 참관하고 교실을 했다는 말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황금도 저희가 얘기했죠. 황금도의 갈대밭, 갈밭이라고 그러죠. 네네. 뭐 어느 화장품 공장, 뜨락도르 공장, 무게도 전차 공장 이런 건 다 이해가 가는데 갈대밭을 좀 의아스러웠어요. 제가 그 담당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다른 것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갈대밭을 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진 선생님 또 이렇게 유심히 보셨네요. 날카롭게 보셨군요. 하면서 얘기가 우리 조국에서는 공화국에서는 이제 북쪽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종이가 부족합니다. 종이가 원료가 뭡니까? 나무인데 나무도 부족합니다. 갈대에서 종이의 원료를 추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구나. 갈대에서 그러니까 없으면 이분들이 다 개발을 하고 과학으로 해내는 겁니다.
갈대에서 종이 원료를 추출한다는 건 뭐 우리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 손쉽게 그냥 나무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펄프 만들어서 그렇죠. 하면 되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갈대에서 종이 원료를 추출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갈대밭에 가서 그 농장원들한테 격려, 독려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후손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지장 없도록 좀 더 독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김영란 기자도 이번에 아셨죠? 네,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저희는 뭐 어쨌든 수입이나 그렇죠. 다른 데 의존할 수밖에 모든 세계가 그렇습니다. 세상 이치가 어떻게 100% 다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족한 것은 들여오고 많은 것은 또 보내야죠. 수출하고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주고받고 오고 가고 해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수출로 사실 지난 세월 먹고 살다시피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다 봉쇄해 놓으니까 어쨌든 북쪽은 이렇게 그 와중에도 이제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자립경제, 자활경제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럼 올해도 북에서 많은 성과들이 그런 기조에 따르면은 많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발명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과학을 중시합니다. 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네. 이런 구호를 저도 외울 정도예요. 사실은. 지난 사실은 2017년 10월 당시만 하더라도 뭐 뭐 미군 반대, 이제 옥지 철저해서 쓸어버리자. 그렇죠. 뭐 그런 구호들이 맞다.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싹 지난해 들어서. 그러면 일부 작년에 평양 정상회담이나 이렇게 갔을 때 북에서 반미 구호 사라져 이런 표현들이 일정은 벌써 지난해 초부터 네 그때부터 싹 없어졌어요. 제가 사실 바꾸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구호판을 바꾸는. 다 바꾸죠. 그게 뭐로 바뀌었느냐?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 경제. 인민 자립 경제의 뭐 완성. 네. 뭐 경제 그리고 과학, 교육 이런 구호로 싹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죠. 군사력인 자신이 있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를 이제 쭉 해서 우리 북에 표현된 인민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독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자력갱생이다. 벌써 제가 지난해 내내 강연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처음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지난해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 네. 4월 21일 거기에서 벌써 다 밝혔습니다. 네.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저희는 글로만 보고 현실을 못 보다 보니 이런 데서 좀 맞습니다. 네, 올해 그래서 북에서도 또 많은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 진청규 대표님 모시기에 쭉 올해 북에 밝힌 신년사에서 나는 꼭 이거를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꼭 짚히는 부분이 자력갱생 말고 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그러니까 뭐 지난 4월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큰 기조는 사회주의로 경제 강국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이 북쪽의 기치거든요. 네네. 저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리다. 네,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경제입니다. 사실 북쪽도 경제에 총진군하자,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에 총매진하자 이렇게 국가 슬로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원산도 가서 보면은 그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좀 상당히 지금 아주 저는 뭐 명사십림 한 4km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갈마 반도가 18km라고 그래요. 18km. 입구부터 18km가 쫙 그냥 그 건물들이 다 골조 뼈대는 다 서 있습니다. 2019년 올해 4월 15일 태양절로 해서 하자고 했는데 좀 연기를 해서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로 이제 맞춰서 하자고 했는데 문제는 보니까 제가 좀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제는 뼈대는 다 세웠습니다. 기본적인 철근 콘크리트는 다 했는데 이제 소위 인테리어 내장 외부 뭐 대리석도 붙이고 뭐 좀 고급 뭐 샹들리에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자재는 사실은 그것까지 100% 할 수는 없거든요. 일부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재를 풀어라 이런 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광지구다 보니까 그러면요. 세계 보란 듯이 아주 고급지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100%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우리도 뭐 건축자재 뭐 아닌 말로 뭐 이태리 대리석을 수입한다든지 뭐 유명 뭐 이런 샹들리에를 수입한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산 갈마 관광지구 명사십리 우리 남쪽에서 쭉 고성도 올라가면 바로 연결되는 건데 그럼 금강산도 열리고 여기도 완공되면 원산까지 되면 뭐 아주 세계적인 관광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거기서 물놀이하고 겨울에는 맛있는 스키장 가고 천혜의 관광 지역이죠. 가을 금강산 단풍 보고 설악산 단풍도 아주 좋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관광공사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남과 북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빨리 더 문이 활짝 열려서 이렇게 남북이 자유롭게 오고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이제 진천규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저희가 진짜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전 통일TV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날이었죠.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된 날 통일TV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께 통일TV가 어떤 방송인지 이에 대해 간략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북측을 다니면서 취재하는 것은 북을 좀 왜곡되지 않고 좀 제대로 정확히 보여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함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체가 없다 보니 해서 저는 사실 지난 2017년 첫 방북할 때부터 마음속으로 준비한 것이 통일TV였습니다. 케이블 방송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200여 개가 넘는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바둑 채널, 뭐 가슴, 동호, 취미 이 채널이 많습니다. 전문 채널이. 뭐 심지어 요즘에는 반려동물 많아서 이제 강아지 채널까지 이렇게 해서 한 두세 군데가 아주 아주 호황이라고 그러는데 뭐 좋습니다. 강아지 아니라 뭐 고양이 채널 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근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지금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북쪽을 아는 전문 채널이 없다는 것을 보고 저는 상당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통일하면서 북쪽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네. 뭐 여지껏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국가보안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약이 있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참 이런 북쪽 전문 그 국가보안법 있는 하에서도 뭐 정치적인 거 뭐 이런 뭐 사상적인 건 좀 배제하더라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예. 뭐 역사 드라마부터 뭐 임진왜란, 뭐 임꺽정, 뭐 만화 영화 뭐 소년장수, 홍길동, 풍산계 이야기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편하게 보여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9월 19일 날 이제 출범식을 했고 올해 3월 1일이 다 아시는 대로 우리 3.1 만세운동 100돌 기념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좀 개국을 할 지금 목표로 지금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개국 3월 1일 개국 얘기가 나왔는데 좀 개국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이제 그 PP 사업자라고 이제 케이블 방송을 할 수 있는 회사 설립을 해야 되거든요. 회사 설립은 물론 했고요.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제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제 신고를 하면 요건이 충족되면 이제 등록 필증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이렇게 받습니다. 이제 허가 사항하고는 이제 신고 사항이라고 그러죠, 보통. 네네.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죠. 허가는 뭐 안 맞으면 불허, 안 내줄 수도 있는데 신고 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합당하면 이제 내주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 조건이 부족하면 뭐 좀 보완해라.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이 맞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뭐 하여간 조건을 다 100% 맞게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필증이 나오면 이제 우리 또 민간 또 업체입니다. CJ라든지 이제 케이블 방송망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이제 현실적으로 뭐 CJ라든지 뭐 이렇게 KT라든지 뭐 이렇게 각 그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LG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방송은 사실 그 업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통일TV 채널을 이제 부여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개국이죠. 소위 이제 저는 그걸 이제 3월 1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추석 때 JTBC인가요? 네네, JTBC에서 제가 했죠. 서울과 평양의 두 도시 이야기. 한 번은 음식 뭐 이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봤는데 저희 가족들 같이 봤는데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이런 방송이 통일TV에서 나온다. 그렇죠, 할 것입니다. 예. 물론 지난 북쪽의 영상물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제작을 위해서 제가 한 달에 한번 취재를 다니고 있습니다. 통일TV가 개국되면 참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진청규 대표님의 통일TV가 반드시 3월 1일 날 개국이 돼서 저희도 이제 채널 돌리면서 즐겨찾기 해놓고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 또 이게 되는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 보고 하기를 바라지요. 네, 어쨌든 2019년 3월 1일 날 통일TV가 정말 성대하게 개국돼서 남북에 정말 우리 민족의 소리가 그대로 우리 한민족의 소리가 그대로 오고 가는 그런 TV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뭐 열심히 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청규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역시 뭐 통일TV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간 저희 직원이 벌써 이제 한 10명 정도에서 좀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많은 지지 성원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스타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